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는 주간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새 역사를 쓸 것인가 또 새 역사를 위해서 조금은 다지는 구간에 들어갈 것인가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번 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TSMC, ASML 등 반도체 기업들까지 줄줄이 실적을 내놓으며 우리 시장에 있어서 하반기 실적에 많은 힌트들이 될 텐데요. 중요한 길목에서 어떤 포인트에 주목할지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보시죠. 지금 월요일장 프리마켓 시세는 코스닥 중심으로 조금 더 강한 기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관세 이야기가 재부각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장의 기술주들의 매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여파로 봐야 될까요? IT 투톱은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우리 시장에서도 일부 낙폭과대 소외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입니다. 현재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 포스코 그룹주들도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고 바이오 도 분위기 좋습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안에 특징 보겠습니다. 역시 바이오 쪽의 리가켄바이오가 지난주 급등 그리고 다시금 숨고르기 그런 가운데 오늘 1%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 이슈에서도 자동차 쪽 꽤나 견고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외하고도 APR, 달바글로벌, 이 화장품 쪽에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아마존 프라임데이 첫날의 성적 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전체 성과에 있어서 한국 브랜드는 꽤 잘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뮤논시아 7%의 상승으로 지난주 유한양행과 함께 꾸준한 상승 움직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종목 시세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오늘의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세 레터 지난주의 핵심은 관세 서한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서 손을 떠나 각국에 전달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주간으로 정리해 보면 일단은 브라질 친중 쪽의 노선을 잡으면서 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강하게 했죠. 50%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브라질 쪽에서는 우리 싸우겠다. 안 되면 우리도 50% 때릴 거야 라고 꽤 강하게 어조를 지키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으로는 우회 수출 때문에 높은 관세가 적용이 됐고 일찍이 발표된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까지 낮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에 우리 한국과 일본 동맹국에도 20%라는 꽤 높은 관세율이 적용이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들렸던 내용은 캐나다와 EU, 멕시코 쪽 30%에서 35%로 적용된 내용이 금요일장 미국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는 8월에 원래 대미 보복관세 발효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자동 발효 시점 앞두고 바로 연기하겠다면서 협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겠구나. 시장은 일부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멕시코도 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만 놓고 봤을 때에는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목 금에는 독일 그리고 이 미국 쪽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타코 랠리가 이어질지는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지만 시장은 일부 내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항상 꽁무니를 뺀다라면서 타코 트레이드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서 사상 최고치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월가 멘토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가져와 봤고요. 우리 측면에서도 본다면 사상 최고치 랠리, 관세에도 불구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정책 효과인데요. 허니문 효과에 그칠 거야 라면서 6월 급등 움직임 이후에 7월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을 본 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려가고 있고 달라진 건 외국인들의 시각입니다. 지금 6월까지의 움직임을 봤을 때 6월 셋째 주까지는 외국인이 살짝 발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넷째 주에는 1조 원 넘게 주간 단위로 팔았었죠. 그리고 나서 상반기까지의 쭉 누적 매도 규모를
보니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상반기 동안 11조 원을 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하반기에도 31조 원을 팔았는데 추가적으로 10조 원 더 판 것으로 확인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을 끌어내리는 이런 우울감이 커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자체적으로 달렸던 이유는 바로 외국인들이 오지 않아도 정책 효과를 통해서 이제 달라질 시장에 대한 재평가 때문이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7월 첫째 주, 둘째 주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난주 5천억 원 넘게 담아가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더불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법 제도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계속 달라지자 외국인의 시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서 판 만큼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이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JP모건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코스피 매수 추천. 코스피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한 JP모건 체이스의 쭉 근거를 보니까 아시아 신흥국, 지금 OECD 선행지수도 좋은데요.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비중 확대해야 되는 시장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혁이 핵심이고요. 진행될 경우 2년 안에 코스피는 현재보다 50%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5천까지 가능. 여야 모두 기업구조 개혁을 추가적으로 더 지지하고 있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봤고 계속 이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연내 3,500, 내년에는 5천까지 가능. 따라서 지배구조 개혁되는 그 과정에서 조정받을 시에는 단기 매수로 대응하자는 의견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매수가 재개됐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주간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으로 봤을 때 벤치마크를 여전히 하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는 즉슨 추가 유입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는 GS의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이 계속 우리 시장의 핵심이라면 이번 주에는 이제 7월 말에 발표될 세제 개편 이 안 발표를 임박한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느 정도로 세율 정해질지 여부가 계속 뉴스를 통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요인도 필요한데 공매도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숫자도 늘어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좀 필요한 구간이죠. 조정 시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 지수 측면에서의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앞서 프리마켓 시세에서 힌트를 보셨는데요. 화장품주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데이 지난주 나흘 동안 열렸어요. 첫날에는 4시간 동안 성적이 작년보다 약하다면서 꽤나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왔고 아마존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국내 화장품주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에서는 미국에서도 꽤나 잘하고 있지만 다른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흔들리는 것 큰 문제 아니야 라는 시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나흘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더 잘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국에서 계속 잘해 그럼 플러스 알파 이런 시각들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금 화장품주의 대장인 APR 이 자체 브랜드가 화장품 안에서는 메디큐브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 뷰티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흘간의 성과 누적 매출 30조 원 돌파인데 여기에서 화장품 뷰티 퍼스널 케어 부문 1위로 제로 모공 패드 달성이 됐고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뷰티 디바이스인 AGR 이 자체 브랜드죠. 여기 안에서의 부스터 프로도 스킨케어 도구에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할인에 미국 소비자들이 달려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232% 오른 APR, 대장주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17만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더 갈까요? 증권가에선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만 원까지도 최대 목표가가 나왔는데 한 곳에서 강하게 지른 게 아니라 두 곳에서 20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나올 거다. 미국 잘하고 있고 일본 잘하고 있고 B2B 부분의 호조. 그래서 브랜드 차별화된 움직임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베스트셀러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좋고요. 2026년 단일 브랜드 매출 1조 원 달성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다올투자증권의 의견. 다만 신한에서는 17만 원 딱 지금 목표가고 지금 현재 주가거든요. 이 정도로 목표가 잡고 있어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장 걱정은 없는데 많이 올라서 좀 부담된다며 2분기 실적 전까지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가 볼까요?
지금 예상 체결가 호가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5%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17만 4,500원 신고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는 일단 챙기고 성적표 전에 좀 챙겨가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나서 성적표 나와서 한 차례 쉬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들어가야 할지 움직임 보시죠. 자, 이 부분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YG 쪽의 그룹주들도 프리마켓 시세에서 좋았고 호가도 잠시 후에 볼 텐데요. 블랙핑크가 돌아왔죠. 월드 투어 잘했고 신곡 뛰어가 11일자로 공개가 됐는데 글로벌 차트 싹쓸입니다. 호평 계속되고 있고요. 증권가 오늘 두 곳 DS와 유진투자증권에서 일제히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는 사실 시장 컨센을 살짝 밑돌 것으로 보는데 일단 흑자 전환하는 기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3, 4분기 불핑과 베이비 모스터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MD 쪽 콘서트 매출이 상당히 좋을 거다. 상향 조정하고 있는 이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은 조정 관점에서 지금 7만 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리 옮겨보죠. 네, 호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월요일 출발 3,187선에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도 3,200 트라이 나오지 않을까. 장중 회복 이어서 종가 회복까지 가능할지 기대되네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호가도 반도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JP모건에서 예상한 올해 3,500, 내년 5,000. 차 소장님, 이대로 쭉 가나요? 올해 3,500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2년 내 5,000은 좀 가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뭐 JP모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좀 즐거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렇죠. JP모건이 가끔은 좀 그 현과 다른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3,500에 좀 무게 중심을 두시고요. 올해 이제 그렇다라면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그 수익을 발판으로 해서 5,000까지 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그러면 뭐 오늘 반도체 호가 지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 삼성전자가 7만 전자까지는 가야 그렇죠. 3,500을 갈 수 있겠죠. 어쨌든 단순 계산으로 놓고 본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방원 가지고 3,500까지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조방원이 쉬어줘야 돼요. 조방원이 안 쉬고 올라가면 5,000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혼자 9만 전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방원 쉴 때 삼성전자가 6만 전자 후반까지 조금 움직여줘야 되고 당연히 하이닉스는 30만 닉스 초반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잡아서 현재까지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이라든지 수익이 나신 분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 하셔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 시장의 맥이 바뀔 때 반도체에 대한 긍정 의견 주셨거든요. 지금 삼성, 하이닉스 살짝 강보합권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 조건 들어봤고요.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밑쪽으로 덜간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대장주 쪽은 여전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같이 투트랙으로 주셨어요. 지금 둘 다 좋고요. 일단 APR이 17만 원에 안착해 더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어때요? 지금 신한투자증권은 이 정도에서는 일단 팔자. 그리고 하나증권 20만 원 보던데 전략은요? 일단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떡해요? 20만 원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타이밍을 잘 잡고 수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매도의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지난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이 되었을 때 처음에 4시간 발표하고 나서, 그러니까 4시간 시작하고 나서 결과치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열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도 화장품주와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올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제 주말 사이에 데이터를 봤더니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라는 수치를 우리가 확인을 했기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오버슈팅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본다면 저는 APR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날 땐 쫓아가기보다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APR이 지금 섹터의 대장인 건 맞는데 APR이 가면서 모든 유사 섹터를 지금 끌어당겨준다는 느낌은 지금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APR만의 흐름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덜 올랐던 화장품주들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마존 프라임데이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더 매출 포션이 더 큰 상황인데 지금 예상 호가가 보니까 굉장히 좀 세 보여요. 이쪽도 쫓아가시기보다는 우선 만약 시세가 난다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셔서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을 좀 챙겨주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이야기한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꼭 챙기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줄 때 조금씩 네. 챙겨가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다. 화장품 다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다음은 역시 분위기 좋은 YG 엔터테인먼트. 차 소장님, 뛰어 노래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려고요. 네.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예. 글로벌 반응도 좋던데. 저기 작가님이 그 유튜브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려고요. 예, 아직 못 지금 들어봤습니다. 예. 11만 원까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오늘 예. 두 곳에서. 예. 그러면 9만 원 갔다가 7만 원 조정. 지금은 정확하게 좋은 매수 기회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블랙핑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YG가 블랙핑크 하나만 가지고 올라갈 정도의 체격이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조금 오히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큰 체격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우유 하나 먹는다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런 체급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즈 앵커는 당연히 바나나 우유 하나 가지고 배가 부르실 텐데, 그러니까 체격이 워낙 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분히 한번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셔야지 오늘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따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큼 유지되느냐도 관건이죠. 원래 우리가 초기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게임도 초기 다운로드가 많고 초기 이제 한번 들어보자라는 건데 듣고서 두 번, 세 번 듣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시죠. 제가 일단 한번 들어보고요. 제가 두 번, 세 번 듣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원칙대로 계속해서 얼마만큼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관심주를 차 소장님이 2차전지 잡아주셨는데 지난주에 2차전지가 꽤 좋았었잖아요. 예. 지금 보면 호가가 살짝 엇갈려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지수가 3,500 가려면 반도체 움직여야 한다. 네. 그리고 2차전지가 여기에서 같이 견인을 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으로 주신 건가요? 일단 2차 전지가 가면 좋겠죠. 근데 저는 꼭 2차 전지가 충분 조건이다, 뭐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봐요. 단지 2차 전지가 지난주부터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개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으로 일단 좀 해보자. 근데 지금 특이한 것은 지난주부터 네. 그러니까 초반에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강했죠. 2차 전지 중에서. 네. 근데 지난주부터는 코스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중심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 소장님은 에코프로 주셨거든요. 기술적 반등. 사실 몇 주 전에도 코스모화학 주셨는데 같은 관점에서 잠시 여쭤보고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은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는 소부장 안에 PSK 주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시장 문 열리고 좀 더 전략 살펴보드리도록 할게요. 지수 엇갈려 출발 예상되는데요. 시장 문 열고 돌아옵니다.